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102번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점에 대한 설명, 그죠? 지금 물어봤는데 이것도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죠? 발화점에 관한 사항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일단 1번은 뭐예요? 정의죠, 그죠? 맞습니까? 공기 중에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스스로 발화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발화한다. 그래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다. 물질이 가열됐을 때.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클수록 탄소의 길이가 길수록 발화점은 낮아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분자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탄소의 길이가 긴 것도 많아지는 거고. 뭐와 뭐에? 탄소와 수소에. 그래서 메탄보단 에탄이, 에탄보단 프로판이, 프로판보단 부탄이. 발화점이 각각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 전도율이 크다. 열 축적이 잘 안 되는 거죠. 발화점 높아지죠, 그죠? 화학적 활성도가 클수록 발화점 낮아지죠. 이런 개념들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탄화수소 계열일 때 분자량이 클수록, 그죠? 얘가 길수록,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복잡할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그죠? 이런 거 우리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탄화수소 계열의 어떤 이 조건들 빼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뭐 산소의 농도가 많을수록 이런 애들이 낮을수록 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쵸? 발화점이 낮아지는 애들 우리 똑같이 있었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가연물의 구비 조건하고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등등등등. 일단 중요한 건 요 정도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습도나 증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셨죠. 그리고 뭐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도가 크다. 금속 자체의 열 전도율이 낮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해설에도 여러분들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103번 문제입니다.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과 발화점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거. 분자량과 발화점은 관계가 있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분자량이 크면 발화점은 낮아져요. 분자량이 크거나 탄소세의 길이가 길수록 일반적으로 발화점은 낮죠. 방금 했죠. 맞습니까? 세 번째, 분자량이 크거나 탄소세의 길이가 길수록 발화온도는 낮다. 이게 맞는 거죠. 분자량이 어느 크기 이상이거나 이하이면 발화점은 일정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방금 했던 것처럼 내가 정리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왼쪽에 있는 문제들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104번. 다음 중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낮아지죠. 복잡할수록 낮아지죠. 접촉 금속의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요게 이제 맞고 얘가 잘못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불이 있으면 여기 금속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가연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 가연물에 접촉해 있는 요 금속 있죠. 금속에 온도가 계속 올라요. 근데 얘가 만일 열 전도율이 낮대요. 그럼 얘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발화점이 높아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 열 전도율이 크면 접촉 금속의 열 전도율이 크면 얘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계속 토스 너 따뜻해져 하고 열을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결국 발화점이 낮아지죠. 이럴 때는.
맞습니까? 이런 개념들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아셨죠? 나와진 개념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조금 처음 볼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접촉금속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금속인지를 잘 보시면 돼. 가연물 바로 옆에 접촉해 있는 금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10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5번.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메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갔을 때 지금 여기 가보면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 그러니까 낮은 거 그랬잖아요. 낮은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낮은 건 위험하다라는 거고 탄소수가 제일 많은 거, 수소수가 제일 많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낮을 거고 프로판이.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더 낮겠죠. 왜냐면 얘가 제일 많으니까 탄소수와 수소수가. 근데 걔보다 많은 게 핵산이에요. 그래서 핵산이 한 260도 정도 된대요. 얘는 6개짜리입니다. 탄소가. 근데 제가 핵산까지는 보실 필요 없다. 예전에 제가 정규만 책에 넣어놨어요. 핵산이라는 걸. 근데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반적으로 매프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 온도를 넣어놓긴 했어요. 뭐 650도, 460도, 430도 이렇게 넣어놓긴 했지만 그냥 탄소수 가지고 핵산이 제일 복잡하다. 분자 구조도 복잡하고 탄소수도 많고 수소수도 많고 탄소의 길이도 길고. 그죠? 다음 106번.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낮은 거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되는데 정린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정린이 260도예요. 이게 황린은 34도인데 제가 황린도 알고 계시고 예전에 정린도 한번 동그라미 쳐라 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이게 260도. 낮은 애들 중에 대표적인 애입니다. 아셨죠? 이 휘발유 같은 애들이 한 30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소가 여기 한 580도 정도 된대요. 여기 한 460에서 한 520도 정도 된답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건 정린이다, 정린. 자, 107번. 연소 조건으로서 온도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서대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념바라. 이건 제가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념바라. 연소점, 발화점, 인하점, 발화점,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절대 여러분들 얘를 답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념바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미 기출에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온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 순서, 그죠? 108번. 가연성 가스 연소 범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주위 온도가 높으면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그죠? 온도가 높으면 연소 범위 좁아지죠. 상한값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상한값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하한계가 그대로 있다는 조건 안에 여기에 상한값이면 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안쪽의 연소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불활성 가스를 여기 갔을 때 봐봐요, 여러분들. 불활성 가스를 첨가할수록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연소 범위 하한계 값이 낮아지면 위험성은 증가한다. 이 연소 범위 넓어지는 거니까. 왜 틀린 게 없죠? 이게 넓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왜 아까 제가 맞다고 했을까요? 네, 넓어진다. 맞죠, 여러분들? 1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연소 범위 영향 요소에 이런 애들이 있다. 맞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거기서 이거 하고 있다 그랬죠? PT, 그죠? PT 체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가 높아진다. 불활성 기체가 들어간다. 주변 공기 흐름이 난류다. 얘는 뭐예요? 압력. 얘는 뭐예요? 온도. 그죠? 그래서 산소가 올라가면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불활성 기체가 산소가 늘어나면 연소 범위 늘어난다. 불활성 기체가 들어가면 연소 범위 좁아진다. 난류가 형성되면 넓어진다. 그죠? 압력이 올라가면 넓어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맞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만 조금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죠. 여기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109번 마찬가지. 다음 중 연소 범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연소 범위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계 값이 높다라는 게 하한계가 그대로 있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하한계 값이 낮다라는 건 상한계가 그대로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오케이. 연소 범위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109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조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조건, 산불난 PT 중에 이제 불활성 기체 빼고는 나머지 조건들이 커지면 연소 범위도 덩달아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0번. 다음 중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진다. 그럼 연소 하한계는 낮아지고 연소 상한계는 높아지며 결국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상한값에서 화염의 전파 속도는 최대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붙으면 붙을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연소 범위가 제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연소 범위 아닙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센터를 딱 잡아요. 우리가 한 센터쯤 된다 그랬죠, 여기.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CST. 여기서 최고 속도를 나타낸다. 정말 뛰어난. 그러니까 가스도 정말 잘 섞여 있고 산소도 정말 잘 섞여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서 얘가 상한계 쪽으로 붙을수록 연소 속도는 점점 느려지죠. CST를 기준으로요. 아셨죠? 자, CST를 기준으로 하한계 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느려지죠. 그러다가 여기 딱 하한계나 상한계에 왔을 때는 최저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불이 안 붙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아니다라는 거지. 이걸 만약 최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를 상한이 아니고 뭐로 가져와야 돼요? 화학, 양론, 조성비로 가져와야죠. 세 번째, 가연성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계는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상한계가 많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한계의 변화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결론, 마지막 결론, 결국은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게 포인트야, 여러분들. 연소 범위가 늘어난다는 게 포인트라고. 혼합기를 이루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소 공급이 되면 될수록 연소 속도는 빨라지지.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안 탈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 조건에서 산소를 내가 불어넣는다는 건 좋은 거라고요. 가연물 입장에서. 그죠? 111번. 그죠? 111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 폭발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 폭발성 혼합가스를 압축해서 압력을 상승시켰대요. 야이, 눌러.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그러면서 열 발생 속도는 증가하는 거죠. 가연성 가스 농도가 너무 낮거나 또는 농도가 너무 높아도 연소 현상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소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죠. 너무 아래에 있거나 너무 올라가면 불 안 난다. 그치? 그래서 몇 번? 요거는 3번. 112번. 점화원이 존재하는 하에 화염의 전파가 일어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인 연소 한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세요. 하한이 낮을수록 결국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압력이 상승하면 연소 한계가 커지게 되어 연소 속도 증가한다. 연소 한계에 가까이 갈수록 연소 속, 아까도 했죠. 감소한다니까. CST에 붙으면 붙을수록 증가하는 거고, CST에서 최대. 그러다가 또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상한계 쪽에 가까울수록 하한계 쪽에 가까울수록 감소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온도가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폭발 범위도 온도 상승에 따라 확대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다.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거 3번이 잘못된 거죠.
연소 범위에 대한 이런 조건들은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13번 볼까요, 우리? 113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화염이 전파하는 연소 범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연소 범위의 상한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태그밀폐식이다. 여러분들 이 태그밀폐식은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점프 교재에서도 해줬고 정규반 교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인하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뭐는 태그밀폐식이라는 거. 그치? 기억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하점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인하점이 80도 이하의 석유 제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연소범위란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했을 때, 그죠? 가연성 혼합기라는 건 가스와 산소. 이젠 알지? 화염이 지속되는 범위를 얘기한다. 연소범위란 가연성 가스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기준으로 상하한계 차이가 클수록 연소범위 농도 범위가 커지고, 연소범위는 분자의 충돌에서 증가에 따른 혼합 비율 범위로서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말문제로 많이 풀어와야 다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씩 멘트만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황화탄소와 아세틸렌이 나와 있죠. 연소 범위와 위험도를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황화탄소는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아세틸렌은 얘였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연소 범위입니다. 근데 이것과 위험도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꼭 해보시라고. 그럼 위험도는 어떻게 한다? 얘를 나눠주고. 그죠? 얘는 나눠주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위험도가 연소 범위와 조금 다르다라는 게 나오는 게 이황화탄소가 한 35 정도가 나오고요. 얘가 3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소 범위 얘가 더 넓어요. 그죠? 근데 위험도는 얘가 더 높죠. 그쵸?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도가 넓은 게 맞아요. 일단 아셨죠? 근데 이렇게 지금 순서를 맞출 때 아세틸렌이 연소 범위 1등이지만 위험도는 얘가 꼭 1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높은 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아세틸렌이 이황화탄소보다 더 위험한 가연성 가스이다. 그럼 아세틸렌은 이황화탄소보다 더 위험한 가연성 가스래. 그럼 아세틸렌 위험도가 결국은 이황화탄소보다 더 높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가 이황화탄소보다 넓다. 이건 맞죠? 그죠? 들어가 있고 이황화탄소의 연소 하한계가 1점이죠? 아세틸렌은 2.5죠. 그러니까 더 낮죠, 얘가.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좀 가져가시라고. 잘 정리를 좀 해두시라고. 115번.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체를 형성했을 때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1등이 누구다? 항상 아세틸렌이다. 아세틸렌. 맞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라. 그래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애들이 아세틸렌이 1등. 그리고 산화에틸렌. 그리고 수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들어간다 그랬죠?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아산수 A.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랬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아세틸렌이 제일 넓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일 넓은 순서는 알고 계시면 좋다. 알고 계시면 좋다. 그리고 위험도 순서는 이아산해수. 요 5개만 따지면 이아산해수. 그죠? 맞습니까? 요런 애들 이제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위험도도. 그리고 116번. 자, 요거 보세요. 다음 중 연소 범위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일산화탄소 여기 1274, 1275. 요 정도 오차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프로판, V고
매우 15. 잘못된 게 얘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에틸에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A48. 얘입니다, 얘.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맞죠? 117번. 다음 표는 주요 가스 연소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식에 의해 위험도가 가장 큰 거. 그럼 이거 따지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건 계산 안 해도 돼. 어차피 여기 1등 나왔네. 끝났어. 이氧화탄소. 아니면은 한 번씩 다 해보라 그랬죠. 휘발유, 에탄올. 근데 이제 시험장 가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걸 계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우고 가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도가 가장 큰 거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휘발유도 한번 구해 보시고, 그죠? 이게 한 4.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탄올이 해보니까 이게 3.1. 맞죠? 이氧화탄소 얘가 제일 크다 그랬죠? 이게 35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4.9 정도 나와요. 됐습니까? 요즘은요, 이 연소 범위를 다 준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최근 문제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근데 내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몇 개는 외워가는 게 좋다. 예전에. 이제 중요 가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해설에 가보면 114번 해설에 가스 연소 범위 넣어놨거든요.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내가 얘는 외우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요 네 개는 그냥 외우라 그랬죠. 매의 부분은. 연소 범위.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 55, 에312, 푸29, 그죠? 부 1884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외워라. 외우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위험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얘를 다 줬어요. 연소 범위 다 주고 위험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고. 118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순서를 따지시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위험도를 구하려면 우린 뭘 알아야 된다? 연소 범위. 이 옛날 문제야. 요즘은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안 주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연소 범위를 혹시 모르니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도 1476 해가지고 14천리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도 되고. 됐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뭐 75-4 해서 계산을 해주시고, 프로판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시고. 근데 어차피 수소가 여러분들 높은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또 기억에 있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봐야겠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수소는 여기 한 1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 매F부 연소 범위 순서가 이렇다 그랬죠. 요게 범위. 근데 반대로 위험도는 역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험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도를 따지면 프로판이 부탄과 비교했을 때 부탄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더 일단 앞쪽으로 와야 돼. 니은보단. 맞습니까? 뭐 그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판이 3.5 정도 나오고요. 요게 되게 차이가 되게 적어요. 3.6 이렇게 나오고, 휘발유도 요거 계산해 보면 얘가 이제 몇이 나오냐면 4.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 그죠? 그리고 리을, 디귿, 니은, 4번이네. 이런 식으로. 맞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요 위험도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올해죠. 당장 올해 나왔어요. 당장 올해. 올해 계산 문제가 되게 쉬운 게 나왔단 말이야. 두 개가. 요 위험도 계산하는 거랑.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따가 이제 르샤틀리에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두 개가 나왔었죠. 119번. 다음 중 연소가스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거. 그럼 우린 뭘 해야 된다? 여기 연소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위험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요. 맞죠? 그리고 나서 하한계로 나눠주면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이氧화탄소가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1등이니까.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최근 트렌드는 이런 게 많다. 퍼센트 주고 구해봐라. 근데 또 이걸 가스명을 안 줄 수도 있죠. A, B, C, D. 요즘은 이게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이 실험값이라서 여러분들 실험 조건이 조금 바뀌면 이 연소 범위가 숫자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기에는 뭔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는 조금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절대값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A 가스다, B 가스다, C 가스다, D 가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120번처럼 보세요. A 가스가 40% 있고 B 가스가 30% 있고 C 가스가 30% 있대요. 그러니까 잘 보실 게 뭐냐. 이게 다 가연성 가스인지 꼭 보셔야 돼. 이게 왜냐면 가끔 시험 문제에 불연성 가스를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럼 불연성 가스는 빼줘야 돼요. 절대 계산식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 가연성 가스죠. 그럼 3개 다 더하면 위에 전체 혼합비가 100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가연성 가스 전체 농도가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 해주고 제가 밑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L1분의 V1, L2분의 V2, L3분의 V3. 그래서 1번 가스의 상한계나 하한계, 그리고 부피. 상한계나 하한계, 부피. 근데 지금 어차피 하한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난 여기다가 이제 하한계를 넣어줄 거예요. 자, A 가스의 하한계가 얼마래요? 5래요. 5. 5분의 전체 40. 그죠? 그리고 또 B 가스가 3에 30. C가스가 15에 30. 이거 약분하는 거지. 8. 여기 12. 맞습니까? 다 더해요. 그럼 이거 몇 프로? 5%. 자,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맞습니까? 자,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 가스 3개까지야, 여러분들. 더 그 이상 안 나오고요. 상한계도 안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물어볼 거다? 하한계 물어볼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도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산 문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잘 해가셔야 된다. 이거 안 하는 친구들도 봤어, 나. 이 100, 이걸 까먹는 거야. 이것만 하고 나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또 보기에 가보면 또 이게 있어요. 22. 그죠? 그러니까 난 이게 답답한 거지.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제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121번. 자, 이거 보세요. 프로판이 1m 3승이 있대요, 지금. 그죠? 여기 보세요. 얘를 완전 연소를 시키고 싶대.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그랬어요. MOC는 그랬습니다. 그럼 MOC 정의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연소할 때 연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얘를 뭐 임계산소 농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MOC보다 산소 농도를 낮추면 제어를 하면 연소라던가 폭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방지할 수 있더라. 이거 잘 보셔라. 그래서 이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MOC는 연소 하한계에다가 얘를 넣는다. 그래서 이 산소 몰수가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 몰수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쵸? 맞죠? 그래서 이 하한계는 지금 프로판이잖아요. 그러면 2.1. 맞죠? F29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2.1에다가 내가 이제 프로판이니까 매 F5. 그럼 몇 프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몇 프로요? 10.5%.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주는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보세요. 메탄이죠. 1몰이죠. 완전 연소 시 필요로
하는 최소 산소 농도. 이거 제가 그냥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메탄은 우리가 하한계가 얼마예요? 5죠. 그리고 2니까. 그죠? 얘가 하한계. 얘가 뭐야, 여러분들? 산소. 그럼 총 몇 프로? 10%. 이번엔 부탄이죠, 부탄. 메프9. 그럼 여기가 6.5죠, 6.5. 그죠? 여기 산소. 맞습니까?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는 1884 해주면 11.7%. 하실 수 있죠? 여기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계산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은 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24번. 자, 보세요.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완벽하게 연소를 끝낼 수 있는 농도. 자, 이름 뭐였죠? 화학양론 조성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보면 이게 이미 정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CST. 그래서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내는 농도다. 됐습니다. 자, 125번입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 M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I는 결국 우리 활성화 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를 연소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죠? 그래서 얘가 작게 필요한 것들은 그만큼 불이 잘 난다라는 걸 의미한다. 영어로 MI이다. 맞습니까? 1번, 온도가 상승하면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죠? MI 작아진다. 불이 붙기 쉬워진다. CST일 때는 최소죠? 요거 최대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조심하시고. 농도가 높으면 충돌의 수가 많아집니다. 부딪히니까. MI 작아지죠. 가연성 혼합기의 점화시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에너지가 아니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니까 최소 에너지. 큰 에너지가 아니고 최소 에너지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푸실 수 있습니다. MI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높으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최소 배러 에너지 감소한다. 압력이 높으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감소한다. 농도가 짙고 발열량이 크며 산소 분압이 높아졌을 때, 산소 분압이라는 건 산소 분포, 산소량이에요. 가연 물질에서 열 전도율이 높아지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커지죠. 열 축적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가연물의 구비 조건만 잘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우리가 전기반에서 많이 했습니다. 다음 127번.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게 설명한 거. 온도가 높으면 이 최소 발화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면, 그죠? 가연성 가스 조성이 화학양론 조성인 부분일 경우 발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CST 부분일 때. 그죠? 농도가 감소하면 가연물의 농도가 줄어들면 발화 에너지는 더 커지겠죠. 맞습니까? 네. 틀리게 설명한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128번.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적은 가연물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한 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 높은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위험도 높은 거. 됐나요? 이런 것들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129번.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연소 속도는 시간당 가연물이 그죠? 시간당 가연물의 양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날아가 버리느냐, 열분해가 돼서 이런 것들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연소 속도는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을 혼합기 속에 첨가하면 연소 속도 감소한다. 얘네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딱 보니까 불연성 가스들이네. 그죠? 연소 속도 감소하겠죠. 난류에 의해 주름 잡힌 화염은 연소 속도를 상승시킨다. 난류, 연소 속도 증가.
연소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연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연소 한계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감소하죠.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속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예전에 이제 연소 속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도 우리 봤었고. 그럼 연소 속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영향 줄 수 있는 애가 이런 애들 촉매, 그죠? 두 번째 얘네들 혼합비 또는 우리가 당량비 이런 것들 영향 줄 수 있고, 압력이나 온도, 그죠? 이런 것도 영향 줄 수 있죠. 단순하게 산소량 이런 것도 영향 줄 수 있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연소 속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해두시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0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연소 생성물에 대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 자, 그리고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연소 가스라던가 뭐 열, 불꽃,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같이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정규반 우리가 그리고 점프반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요약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신감 가지시고 뒤에 가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가면 그때는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푸니까 지금은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 푸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